예, 안녕하세요. 헌법개판소와 선관위가 노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 엘리트들, 각계각층의 엘리트들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중국 간첩이든지 중국에 포섭된 자들이든지 부하내동하고 있는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들이든지 이들을 쓸어버리기도 하고 버르장머리를 고치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한 이 자유공화 시민혁명이 내일 3월 1일에 시작합니다. 다 나오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혁명 분위기가 도니까 이제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죠. 아마 대통령 석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족회사라면서요. 예. 할 말 없는 거죠. 예. 친인척 채용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면서요. 거기다가 이 헌재 결정이 가관이죠. 선관위의 채용 과정을 감사원이 감사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헌법 위반이냐? 선관위는 행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 적용되는 감사를 적용하면 헌법 위반이다. 오케이, 그럼 헌재에 묻고 싶은 게 있어. 선관위 입법부 조직입니까? 선관위 사법부 조직이에요? 선관위가 국회 소속 조직이에요? 선관위가 대법원 산하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헌법개판소가 얼마나 진짜 개판인 게 저 판결은 사건분립체제예요. 우린 사건분립체제 아닙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게 상권분립이거든요. Three branch separation of powers. 그게 상권분립체제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 어디에도 해당 안 한다며. 그럼 선관부가 따로 있는 거네. 그러니까 헌법개판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상권분립체제가 아니라 사건분립체제랍니다. 예, 정말 헌법개판소죠. 여기서 잠시 제가 이제 이 헌법 문제, 이제 윤 대통령께서 직접 이 공화국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그리고 정치개혁을 본인의 사명으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헌법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재판을 2년을 받았어요. 이게 사전선거가 구멍 숭숭 뚫려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대중 캠페인 할 때 그게 이제 4.15 선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 이후에는 별로 이 이야기를 많이 거론 안 했어요. 선거 전에 이미 물꼬를 다 텄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쓴 도구가 대표적인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멍숭숭 사전투표하지 말자라고 해서 샌드위치 파네를 만들어서 한 2,000조를 팔았으니까 2,000명이 그걸 차고서 저기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시내랑 지하철을. 그 다음에 이거는 한 5만 부 뿌렸습니다. 이거를. 소책자를. 예. 이렇게 생긴 소책자죠. 예. 이런 식으로. 예. 한 5만 부 뿌렸어요. 그러니까 2020년 4.15 선거 전에. 그래서 제가 선거범죄 조직 선동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2년을 돈 엄청 써가면서 법정 투쟁해서 그 과정에서 김머식이라고 서울 선관위 직원은 또 위증도 했고 근데 안 걸었어요. 어린애 밥 먹고 산다고 위증하는데 그것까지 안 걸었어요. 아직은 안 걸었어요. 저 열받으면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마 저건 안 지났을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이런 헌법에 대해서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요번에는 목표가 20만 부입니다. 이거 그때 팔 때 50만 원의 발송비 포함 50부씩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뿌리기도 하고 또 일부 사시는 분들한테는 온라인에서 팔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0,000원, 50권, 10,000원, 한 박스 400권, 5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실비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걸릴까봐 다 출판사 면허 있는데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ISBN 넘버까지 다 받고, 이런 거 법률적으로 걸리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윤 대통령이 이 개헌과 공화국 강화를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깃발을 꼽았기 때문에 이제 이
헌법에 관한 논의를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차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난잡한 뭐 오세훈이, 뭐 권성동이, 권영세 이런 것들이 못 가봅니다. 예, 또 이야기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헌재와 선관위 노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죠. 니들이 말아먹은 나라 우리가 다시 우뚝 세운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통해서 다시 우뚝 세운다. 이 절규가 이제 나와야 할 때입니다. 헌법개판소가 마흔역과 관련 이 결론 내린 거 보면, 판결 내린 거 보면 정말 야, 이렇게 사학 비열 비겁하냐. 이게 뭐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이런 그 고개를 하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도 쫄려 있는 거야.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대행이 대통령이 이거 원래 국회 추천목을 하려면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 다수당이 혼자서 저질러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국회가 추진한 국회 추천 인사의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고 국회 측, 종중국회 측 손을 들어줬어요. 그것도 8대 0으로.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 원래 이건 각하했어야 돼. 왜냐? 의결한 바 없잖아. 그냥 국회의장이 직인 찍어갖고 시간 냈잖아. 어디 누가 썼더만. 종친회 회장이 선산 팔아먹으면 자기 도장 찍어서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야 소를 제기한다고요. 그거 없이 그냥 도장 찍었잖아. 그럼 각하해야 된다고. 이거 각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니까 5대 3으로 각하 안 해야 된다.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문영배는 뒷구멍으로 과외 지도를 했잖아. 요렇게 해라. 요리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포장을 해서 그걸 이제 심의를 진행한 거야. 저 문영배 나는 저거 깜빵 가야 된다고 봐요. 저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민사재판에서 민사재판은 그런 원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 판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고가 저게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원고가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면 판사는 가만히 있어요. 법원 안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판사가 원고를 불러가지고 따로 뒷문으로 야, 너 요렇게 주장 바꿔봐. 그러면 그 판사는 그건 감옥 가야 돼요. 그거랑 똑같은 짓을 저지른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심리로 들어간 거야. 그런 편법으로. 각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편법 위법이에요. 거기서는 또 권한쟁의 소송에서 종중국회, 폭주국회, 독재국회의 편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대통령 권한 대대행이 그거는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 안 한 거는 문제다. 아니 국회 추천 몫이라 그럴 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한 거거든. 그것도 제대로 의결 그러니까 그거를 임명 거부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셋째, 권한쟁의 소송하고 이행 소송이 다릅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소송은 권한이 있다까지만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이 곧바로 이행 강제력을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종중국회, 폭주국회는 권한쟁의 소송 안에 이행을 끼워 넣으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야, 이행은 안 돼. 권한을 침해한 건 맞는데 이행 강제력은 없어. 또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리 그냥 아주 그냥 뱀 기어가듯이 사행을 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 말로 하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 대대행에게는 마흔역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지만 임명하지 않고 개길 수는 있다. 개기는 것에 대한 거는 또 별건의 소송으로 다룬다. 이렇게 결국 판단한 건데 원래는 심의 자체를 안 해야 돼. 각하했어야죠. 참 이런 그 헌법개판소의 행태를 보면 이게 정말 해괴망측한 말장난이고 정말 궤변이고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쪽팔리는 일이에요. 예, 헌법개판소는 이제 2개의 핵심 판결을 앞두고 있죠. 하나는 한덕수 총리 탄핵건이고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 탄핵건입니다.
예. 헌법개판소의 행태를 보면 웬만큼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매끌매끌하고 뱀 사행하듯이 이렇게 가는 데라 이거 자유공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압도적 힘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숨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다 나오십시오. 3월 1일 집회. 광화문이 좋은 분들은 광화문 나가시고 여의도 좋은 분들은 여의도를 나오세요. 넘치고 넘쳐서 여의도에서 넘치고 넘쳐서 여기 연두색으로 쫙 그린 거. 저 오른쪽이 광화문이고요. 왼쪽 아래 그 여의도가 여의도인데 다 연결하면 돼요. 예. 그래서 마포, 공덕동, 애옥에, 서대문 이거 다 연결하면 광화문과 여의도가 이어집니다. 뭐 내일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특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모이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 내일 모두 나오십시오. 여의도 세이브코리아 같은 경우에 오후 1시죠. 그래서 여의대로, 그러니까 여의도를 가로지르는 큰 길, 그걸 마포대교에서부터 서울교까지 거기서 모인다고 하는데 그걸 넘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포로 넘치고 공덕동으로 넘치고 애옥에로 넘치고 서대문 넘치면 그게 광화문이 이어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유공화 시민혁명 물건이 이미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혁명이에요. 이 혁명 에너지를 순하고 점진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틔워줄래? 아니면 이 물꼬를 막아보겠다고 앙랑불락해갖고 폭발해서 파열하도록 만들래? 그건 국민이 택하는 게 아니야. 헌재가 택하는 거고요. 서울중앙지법이 택하는 거고요. 검찰이 택하는 거예요. 특히 헌재가 택하는 거예요. 물꼬가 이미 튀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랑. 네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예. 첫째, 시민의 물리적 역량. 이 머릿수가 달라요. 머릿수가. 최소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때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죠. 예. 그때랑 머릿수 자체가 좀 다르고요. 둘째, 시민의 세대 구성이 다르죠. 2030이 무섭게 각성하고 있죠. 박 대통령 때는 2030은 없었어요. 예. 전부 다 노령층이 중심이었죠. 특히 2030 3월 개학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따따블로 가속되죠. 셋째, 시민의 정신적 역량, 즉 사상과 비전이 달라요. 이 박 대통령 탄핵 때는요, 박 대통령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마녀 사냥 폭도 행태에 대한 분노예요. 저는 그렇게 박 대통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아니었고 꽤 날카로운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쓰던 사람인데 뉴델리 주필하면서 그 예를 들면은 박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그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 국정교과서 문제 물고 틀라 그랬을 때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왜냐? 전교조의 핵심은 역교모입니다. 역사교사 모임 한 15,000, 2만 명 되는 조직이에요. 이 국사 해석을 이상하게 해갖고 이념적으로 중무장돼 있어요. 거기가 전교모의 핵심이에요. 그 우리나라 전체를 다 그냥 정부 사이드로 가면은 저것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부터 출판사까지 전부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 인맥들이. 굉장히 거대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때 교육부 장관 누구냐? 황우려. 좋은 분이지. 근데 싸움꾼은 아니거든. 그때 저기 누구냐? 그 청와대 수석. 예. 김상률인가? 그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지배하는 새로운 식민지 체제다 뭐 있다고 글 써갖고 박사하고 교수한 사람이에요. 전혀 이념성이 없어. 이념성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백낙청에 가까워. 김상률이는. 나중에 저기 감옥 갔죠. 최 여사 뭐 크지도 않은 그 이권들 몇 개 소개했다가 그 행사, 문체부 행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김상률이 가지고 이거 싸우면 안 되지. 세 번째 싸움패 나갈 수 있는 사람. 국사편찬위원장의 김정배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요리조리 눈알 돌리면서 자기 처신만 해온 사람이에요. 평생. 상고사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럼 상고사 연구했으면 그 당시에 1990년대에 뭐가 유행했냐. 북한 주체사상의 기본이 되는 본토기원설. 즉 호모 이렉투스의 일파가 80만 년 전쯤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자체 진화했다.
그 현생 인류를 민족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김일성 수령이시다. 이게 북한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이데올로기 주체 사상을 까면 맨 아래 본토기원설이 나와요. 사이비 진화론이 나와요. 그 아래. 그러면 이게 우리 국사 연구에선 상고사 파트랑 연결된다고요. 상고사 이거 하면서 단 한 번도 본토기원설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김정배라는 사람이. 본토기원설을 옆구리에서 도와주는 연천에서 발견됐다라고 주장되는 아슐리안 손도끼, 그거 한반도에서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거가 진짜 발견이다라고. 그게 그 미군하고 뭐 여기 한국 여성이 그 카풀인데 그 저기 뭐 연천에 그 물놀이 하러 갔다가 뭐 주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발굴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옆에서 거드른 사람이라니까. 그 전교조랑 같이 가야 된다는 식으로 가끔 발언도 하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싸움을 하냐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비판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나 그건 그거고. 아니 그 대통령을 말이 안 되는 소리 뭐 그룹 섹스를 어떻게 했다는 등 뭐 이상한 소리 만들어가지고 마녀사냥 폭도 행태를 최소원 씨가 무슨 30조를 해먹었다 그러고 록히드 마틴에서 F-35들이 오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타블렛 PC 어쩌고 저쩌고. 그건 폭도 형태잖아.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의 폭도공화국인가? 제가 그래서 그때 만든 말이 여기가 폭도공화국이냐. 조중동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저는 그 분노였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반중, 포괄적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융합된 자유공화주의 사상이 연걸어가고 있다고요. 이 사상과 비전이 나날이 풍부하고 나날이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머리가 다른 거지. 세대 구성이 다르고 머리 숫자가 다르고 그 힘이 이거는 그냥 10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깔아앉질 않아. 그때는 3월 11일 딱 되니까 지도부가 붕괴한 상태가 돼. 3월 10일 인용되고 나니까. 지금은요. 전국적으로 시위나 저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백 군데가 넘어요 이미. 붕괴가 안 된다고. 지속적 저항이 계속 불붙는다고. 거기다 넷째가 있죠. 미국의 입장이 다르죠. 박 대통령 탄핵 때 트럼프 1기 초창기에는 그때 초창기인데 한반도에 대해 뭐가 뭔지 몰랐었어요. 렉스 틸러슨 왼쪽 아저씨 국무장관인데 평생 엑슨모빌에서 석유 뽑던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탄핵이 인용되기 기다렸다가 3월 17일에 방한합니다. 인용 일주일 지난 3월 17일에 방한해요. 또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고 첫 한 달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이 3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갔어요.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이 트럼프, 그러니까 오바마 끄트머리 트럼프 일기 이 난장판인데 이 난장판 와중에서 2016년 12월부터 힐러리 클린턴 그때 이제 대선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그 오른팔인 왼쪽에 프릿 바라라 뉴욕 연방검사 반기문의 형과 조카를 말도 안 되는 걸로 얽어 넣어갖고 반기문이 1월 초에 주저앉아 버리잖아. 그리고 문재인 당선시키는 구도 만들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어 트럼프 빅기업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까지 저는 의심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구도를 잡냐 이거지. 예.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다르죠. 이번 CPEC에서 드러났듯이 트럼프 2기 진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종중국회에 의한 입법 독재, 레지슬러티브 티런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 고든청 아저씨가. 그리고 여기 이제 금방 나온 프레드 플라이츠, 그 트럼프 싱크탱크의 공동대표, AFPI,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공동대표, 이런 사람은 지금 중국은 말하자면 이 동아시아를 잡아먹으려고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 공작을 많이 했고, 그 까면 peel an opinion back. 그러니까 이거 onion back. 그러니까 peel back an onion이면 뭐냐면요. 양파를 껍질을 까듯이 과거를 다 들춰내서 조사하는 걸 뜻해요. 2024년 선거, 2020년 선거 이런 걸 다 까면 그 부정선거 증거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프레드 플라이츠가.
그 트럼프 진영은 지금을 종중 세력에 의한 내란 상태로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자유공화 진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랑. 그건 사람 쓰는 것만 봐도 알아요. 국가안보수석 부보좌관, 이 사람 핵심적인 정책 결정자거든요. 알렉스 웡. 살벌한 반중 전략가로서 한국 통해요. 한국말 꽤 잘할 거예요, 저 사람.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 살벌한 반중이에요, 저 사람도. 케빈 킴.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살벌한 반중 인사예요. 한국계예요. 존 너. 그럼 이 사람들 지금 구성을 보시라고. 정책 결정의 핵심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트럼프 진영은 한국 상황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뭐 눈으로 드러나는 작업도 있겠지만 물밑 작업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2월 28일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즉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영장, 불법 구금에 대한 증거를 뒤진 것은 그냥 검찰 혼자 착해져 가지고 자가발전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봐요. 예. 오늘 검찰의 거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밀고 나가면 됩니다. 열쇠는 내일 집회, 3월 1일 집회에 달렸습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몽땅 채워야 됩니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